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확정, 정권 교체는 하늘의 뜻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 통합 후보가 가능하겠느냐, 두 후보의 사주 블루칩을 통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씨의 사주 블루칩을 분석해서 과연 내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배출하는데 김종인 후보의 케미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47.8%를 득표했고 홍준표 후보가 41.6%를 득표해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었죠. 자, 우선 당선이 되신 윤석열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어도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붐을 일으키시는데 큰 공을 세우신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은 60% 내외입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은 30% 내외.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2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은 무려 71%, 반대하는 여론은 25%로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무려 3배 이상입니다. 자, 심산 멘토가 지난 3월 초에 심산진로컨설팅 유튜브 동영상과 그리고 심산진로컨설팅 카페와 블로그에 윤석열의 별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돼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4, 5차례, 4차례에서 5차례 이미 10개월 전부터 꾸준히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심산진로컨설팅 다음 카페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하늘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은 사인이 아닌 공적인 공인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임기 초반에는 국민을 위한 그야말로 공인의 입장에서 통치를 했지요. 그런데 임기 중후반이 되면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이렇게 사리사욕에 빠져서 10중 18구 퇴임 후에는 불행을 자초하셨죠. 자, 윤석열 후보는 부당한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에게 수사했지. 여야 할 거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인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지가 지금 4, 5개월 됐지. 자,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지. 그래서 안철수라든가 제3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한 야권 통합 단일 후보로도 윤석열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후보를 누르고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사주 블루칩을 분석해서 과연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야권 통합 후보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사주 분석을 바탕으로 케미가 맞느냐, 여기까지 간략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 상단이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된 윤석열 후보의 사주 명식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사주 명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주 명식입니다. 자, 우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케미 궁합이 맞느냐,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자, 이거는 100% 확실하고 출생 시간은 개미씨와 병술씨. 자, 지금 대운은 갑오대운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이민년, 이민월, 을미, 신사시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시와 경진시 중에 하나인데 역시 시는 추정시가 됩니다. 지금 대운은 무신대운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내년 대선이 3월 9일입니다. 이민년, 개묘월, 신유일, 정유시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간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원국, 사주 원국에 보게 되면 자중대수가 투간돼 가지고 자진합수, 수상관의 기운이 매우 강한 진상관격이지. 특히 작년 경자년과 올해 신축년에 부당한 탄압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해자축으로 흐르는 이 3년간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상관격 사주가 상관이 기해년부터 경자년, 올해 신축년까지 이 자수가 쓰나미처럼 범람을 그야말로 구설수라든가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는데 내년 이민년이 오게 되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적천수에 보면 수탕기호하라, 이것이 완전히 물이 첨벙첨벙한 사주지요. 자진합수. 그런데 내년에 이민년에 인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탕기호하라, 물이 첨벙첨벙한 사주는 인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운으로 발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운이 무갑오대운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상의 대운이지. 갑오대운이면 왜? 자월 출생의 경금이 갑목과 오화를 만나면 최고대운이지. 어떤 사람은 자오충, 상관이 정관을 만나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분도 있는데,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은 금수상관격은 경금신금일간은 이렇게 정관을 만나면 상관정관, 금수상관은 희경관이다. 반갑습니다.
금수 이 상관은 정관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현금과 신금이 아니라 다른 일간들, 간목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그 다음에 임수, 개수 이런 일간들은 그 상관 정관운이 위하백단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운도 환상적이고 그 다음에 내년 운을 보겠습니다. 이민년의 임목이 아주 금상첨화죠. 개묘월에 보겠습니다. 개수는 무계합화를 하고 있지.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개미시라면 무간사주지요. 미중 정화가 있고 병술시라면 이제 평관이 떴는데 자 무계합화를 하고 있죠. 화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내년에 개묘월 무계합화가 다시 한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중 정화가 미중 정화 그 다음에 무계합화 화가 강해지지요. 경금일간의 화라는 것은 관성입니다. 관성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묘목도 묘진목, 일지와 시지의 묘진목, 결실이죠. 무제사주의 묘진목, 묘미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유와 정유시, 신유일, 정유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정유시 어떻습니까? 역시 일지와 진유금. 그 다음에 이 우군이죠. 이 선거날에는 비경겁제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지금 현재는 여성분들의 인기가 더 높죠.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 팬이 많지. 내년 대선이 되면 3월 9일이 되면 여기는 비경겁제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유시 18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18시의 이 정화는 뭡니까? 경금일간이 정화를 만들면 최고죠. 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정사일에 바로 오늘 결정이 됐죠. 정사일의 경금은 최고의 운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시의 정화는 미중 정화, 술중 정화가 오술합화, 오미합화 그야말로 이 사주에 관을 바라는데 화를 바라는데 여기 정화가 뜨는 시간입니다. 내년 3월 9일 18시 이러면 연월 일시가 모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 올해가 신축년이죠. 그러면 을신충에다가 미토는 충미충, 천극지충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단은 당선은 힘들다. 하지만 을목인 안철수 후보와 경금인 윤석열 후보는 을경합을 하고 있죠. 을경합하고 있죠. 을경합화 금이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대운은 무신대운입니다. 무신대운은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올해는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토는 대단히 좋은데 이 신금이 자 을목일간의 신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금목 정관이지. 그러면 언뜻 보면 정관이 좋은 것 같으나 지금 월지와 연지의 인목과 인신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의 사화와 사신형을 짜는데 이게 바로 상관정관을 짜고 있다는 거죠. 상관정관 위하백단이다. 그 다음에 인신충. 물론 지지율은 뭐 5%에서 10% 정도 득표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의 당선은 이번에는 힘들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무신대운에서 다음 기유대운으로 넘어가는 2024년 이후 그러니까 2027년에 차차기 대선 2027년의 대선의 기유대운은 대단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관정관 운에서 기유대운이 되면은 사유합이 됩니다. 간성과 합이 됩니다. 간성과 상관이 상관합살이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대권 당선보다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통합 후보, 야권 통합 후보가 돼서 공동정부,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에 안철수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러한 공동 정부를 위한 통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통한 통합 후보 경선을 통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경쟁을 했지. 그때도 제가 선거 1, 2개월 전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누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이제 적중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이래서 이제 케미가 잘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이 케미가 맞느냐, 그걸 분석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90여 차례에 거쳐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요. 90몇 차례. 그래서 약 95% 정도의 이제 그 진로 예측을 적중시킨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약 90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진로 예측을 해서 적중했던 것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 다음에 구속과 선고 형량 이렇게 세 차례를 예측을 해서 모두 적중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선고 형량을 예측해서 두 차례 적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역시 구속 및 가석방 8.15 가석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차례 예상을 해서 적중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서 승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준석 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라든가 주호영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여러 차례 그 영상을 통해서 선거 뭐 며칠 전이라든가 몇 개월 전에 예측해서 당선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윤석열 국민의힘 그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될 것이다. 이것을 3월 7일부터 4-5차례에 걸쳐가지고 제 동영상과 카페와 블로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는데 자, 주요 적중 사례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가 되느냐?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가 됩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경진년 80이 넘으셨죠? 용띠, 그 다음에 개미월, 을묘일, 병술시, 지금 신묘대운입니다. 자, 어떨까요? 목화통명에 목화상간에 편인까지 있으니까 상관폐인이 되지요. 두뇌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두뇌 회전 능력이. 그 다음에 을묘일주, 여기에서 묘진목까지 하고 묘미목까지 하니까 나름대로 주체성이라든가 뚝심이라든가 흔들림 없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소신이 있으면 밀고 나가는 분입니다. 을목, 통나무지요. 지장간에도 갑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해서 대통령을 배출했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총괄위원장, 선대위원장을 해서 대통령을 배출했고 이번에 만일에 윤석열 후보를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역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소한 중책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킹메이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묘대운이죠. 신묘대운.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궁합을 보겠습니다. 을묘일주지.
그 다음에 경진일주지. 어떻게 됩니까? 천간은 천간. 을경합이 되지요. 지지에서 묘진목합이 됩니다. 천합지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름에 사오미월 뜨거운 미월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추운 동짓달에 태어났죠. 조후도 아주 잘 맞습니다. 여기는 금수가 강하지요. 금수, 토금수. 여기는 어떻습니까? 목화가 대단히 강합니다. 목비경과 그 다음에 이 미토는 어떻습니까? 오행으로는 목국토 편재지만 실질적으로 미월은 정화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상관과 식신이 매우 강합니다. 묘술합화가 되지요. 여기에 묘술합화까지. 그래서 일단 목화 기운이 대단히 강하고, 그리고 이 선대부터 초대 대법원장의 손주지요. 예, 할아버지께서 그 부모님께서 조상내대로 올라가면 대법원장까지 역임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을경합, 완전히 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이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세 번입니다. 2012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2022년 윤석열. 거의 뭐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목화통령의 이것은 완전히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생제도 되고 상관폐인도 되고 일단 상관폐인이라든가 상관생제라든가 상관생제도 원활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묘진합이라든가 묘미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묘수합, 그러니까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4선인가 5선까지 비례대표를 역임할 정도로 상당히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아주 전술과 전략가라고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고 이제는 원팀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제는 뭐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배했고 승리자와 패배자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감에서도 밝혔듯이 정권 교체가 승리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 확정, 정권 교체는 하늘의 뜻이라는 주제의 심산 멘토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